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엽기토끼 사건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양천구 신정동에서 불과 5개월 사이에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이 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고, 더군다나 서울의 주택가 골목에서 이 변사체가 발견되면서 말이죠, 그 파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엽기토끼 살인 사건, 경찰이 무려 1,500명의 DNA를 대조했습니다. 사망자와 중국인까지도 일일이 대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엽기토끼 사건으로 유명한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범인이 20년 만에 밝혀진 겁니다. 경찰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망자의 DNA까지 확보해서 대조해서 끝까지 추적한 덕분입니다. 경찰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사단 형사기동대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05년 6월과 11월 양천구 신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5개월 간격으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두 여성은 목이 졸려 숨져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쓰여진 채 살포대나 돗자리에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납치됐다가 탈출한 박 씨가 증언을 하면서 엽기토끼 살인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박 씨는 그 무렵, 즉 다시 말해서 그때 2005년과 6월과 11월에 사건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런데 박 씨는 그 다음에 2006년 5월 신정역 인근에서 한 남자에게 납치가 됐다가 다세대 주택 반지하 집으로 끌려갔는데 범인이 틈을 보인 사이 가까스로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한 사건이 2005년 6월, 또 하나의 사건이 2005년 11월, 그 다음 사건이 2006년 5월. 요 간격도 맞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박 씨도 사실은 희생당할 뻔한 거죠. 근데 이 박 씨는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2015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증언을 한 겁니다. 나도 사실은 납치를 당했었다. 그때 신정역 인근에 다세대 주택 반지하 집으로 끌려갔다. 그런데 나는 탈출을 했다. 그런데 말이죠, 당시 이 박 씨가 피신하기 위해서 숨은 2층 계단에서 그 몰래 나와가지고 숨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엽기토끼 스티커가 부착된 신발장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끌려갔던 그 반지하 그 집 있죠.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일단은 2층으로 올라가서 숨은 거예요. 몸을 숨긴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엽기토끼 스티커가 부착된 신발장이 있더라. 그 집안에서 수많은 노끈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에 의해서 아하, 이 집에 엽기토끼 신발장, 그 집을 찾으면 바로 그 집이 범행 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엽기토끼 사건으로 알려지게 됐던 겁니다. 경찰은 말이죠,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8년간 이어가게 됩니다. 그 엽기토끼 신발장을 찾으려 노력도 했죠. 하지만 결국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합니다. 결국 사건이 말이죠, 2013년부터 미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두 사건 있죠.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 그 사건 결국 미제 사건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6년 서울경찰청이 미제 사건 전담팀을 꾸리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재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피해자 시신에서 모래가 발견된 점을 자갈해서 2005년 서남권 공사 현장 관계자, 신정동 전 출입자 등 23만 명을 수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피해자 시신에서 모래가 발견이 돼요. 모래가 발견된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범인이 뭔가 모래와 관련된 공사 현장 관계자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신정동 거기 전입자, 또 출입자, 전출입자라고 그러죠. 이 전출입자를 대상으로 23만 명을 수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경찰은 1,514명의 유전자를 채취하고 대조합니다. 끈질기네요. 경찰은 총 1,514명의 유전자를 채취하고 대조했습니다. 범인이
조선족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중국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등 국제 공조 수사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일치하는 DNA를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경찰의 노력은 피라는 노력이었죠. 경찰은 그때부터 이제 사망자로 대상을 돌립니다. 요놈이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살인사건을 저지른 후에 죽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인뿐만 아니라 생존자뿐만 아니라 사망자까지 조사를 시작합니다.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56명을 후보군에 올린 뒤 범행 당시 신정동의 한 빌딩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했던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합니다. A씨는 이미 2015년 사망 후 화장 처리돼 유골 확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A씨라는 자를 이제 우리가 특정해가지고서 경찰이 말이죠, 용의자로 지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는 이미 죽어가지고 화장 처리됐기 때문에 유골 확보가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생전 살았던 경기 남부권 병의원 등 40곳을 탐문 수사합니다. 이 자가 이제 병원에서 남긴 흔적이 있겠죠. 이 중 한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A씨의 검체를 확보합니다. 이야, 정말 노력을 많이 했네요. 이 중 한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A씨의 검체를 확보했습니다. 국가에서 감정 결과는 범인과 일치였습니다. 그럼이었습니다. 20년 미제 사건 범인의 목덜미를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20년 미제 사건의 범인 목덜미를 잡아챈 겁니다. 경찰은 A씨가 이미 사망한 만큼 공수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범인의 생사와 관계없이 장기 미제 사건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자가 살아있을 때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쨌든 이자는 이미 2015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그자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결국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그리고 이자의 DNA가 일치했기 때문이죠. 오류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자가 그자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이자가 말이죠, 범행 당시 신정동의 한 빌딩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범행 당시 신정동의 한 빌딩 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가 이와 같은 나쁜 짓을 한 거죠. 물론 엽기토끼 그 집하고 이자의 관계도 조사를 했겠죠. 그 조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DNA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박 씨가 내가 납치했다가 엽기토끼를 봤다고 그랬으니까 이 박 씨 사건의 그 범인도 이놈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놈이 지금 A씨가 엽기토끼 그 집에 산 적이 있는지를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경찰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끝까지 추적해서 저승까지 추적한다. 좋습니다. 20년 만에 진실 밝혀졌습니다. 엽기토끼 사건, 신정동 살인 사건 범인 잡았습니다. 놀랍네요. 잡고 보니 그자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그 당시 신정동의 한 빌딩 관리인이었습니다. 이제 이자가 범인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밝히는 것이 좋겠는데요. 아무리 공수권 없음으로 사건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냥 A씨라고 말하는 것은 이자를 너무 지금 비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름을 까버리는 것이 좋고 그래야 이런 놈은 말이죠, 저승에 가서도 벌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시엽TV입니다.